심층점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지금 필기 간단하게 먼저 하고 갑시다. 자, 필기할게요. 자, 먼저 이 소설은 판소리계 소설이잖아, 그치? 판소리계 소설. 좀 뭐 말 속에 답이 있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이야기는 이제 판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판소리였고, 자, 후에 이제 소설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일부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운문과 산문이 적절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판소리 자체가 뭐 여러 노래적인 요소가 있잖아. 운문적인 요소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소설이다 보니까 또 이제 산문의 형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소리의 성격이 그냥 노래의 성격이 좀 아직 남아있다. 이 소설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어체와 또 뭐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한다. 보통 우리가 소설을 보면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나 뭐 소설을 보면은 보통은 현재 시제 사용을 잘 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과거형을 더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막 공연이 되던 그 현장성이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뭐 애초에 장르였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좀 현재 시제 사용이 많고 좀 구어체의 성격이 진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판소리 자체는 사실 직접 관객하고 대면을 하잖아. 관객과 대면을 해가지고 그렇게 창자가 노래를 하는 거란 말이지. 음.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당연히 판소리계 소설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판소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판소리 창자가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쭉 전달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견해나 감정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즉 판소리 창자가 장면에 개입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개입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좀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노출하는 경우가 많죠. 음.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당연히 또 소설에도 그대로 그 흔적을 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소설이다 보니 뭐라고 하냐면 이 서술자의 어떤 편집자적 논평의 형식으로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고전 소설에도 그 서술자의 편집적 논평은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 판소리 창자가 개입해서 이렇게 자기의 정서를 노출했던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냥 그대로 편집자적 논평으로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좀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이 판소리계 소설은 보통 작가가 없어요. 작가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역에서 이제 불리던 그 판소리의 내용이 일부 더해지고 조금씩 수정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설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판소리계 소설은 좀 민중들의 공동 창작이다. 자,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좀 지역별로 이야기가 좀 다른 편이죠. 지역별로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 자, 아시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은 뭐 춘향전이다, 뭐 혹은 심청전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내용이 다른, 즉 이본이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이본이 좀 많습니다. 자, 마지막이고, 이제 그리고 사실 그 여러 설화를 좀 모티프로 차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뭐 전해지던 뭐 여러 이야기가, 여러 재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 모티프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아, 우리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본문 보자. 자,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내용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스스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점만 좀 볼게. 이 심창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크게 볼만한 내용은 없어요. 음, 뭐
내용이 뭐 크게 어려울 만한 내용도 아니어서 정리는 뭐 글쎄요, 10분이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보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즉, 심청이가 아버지의 마지막 이 진지를 차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떠나는 뭐 그런 장면이죠. 볼게. 지금 일단은 이 뱃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뱃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도 오늘 떠나는 날인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아버지가 모르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처를 드리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사 위주로 일단은 초반부에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밥을 차려 드리는 장면이고, 뭐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심정은 뭐 말 안 해도 알 것 같죠. 그죠? 아주 뭐 슬픈 마음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그 효성이, 뭐 심정이에 어떤 효성이 드러났다. 뭐 혹은 마지막 정성이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근데 지금 신봉사는 뭐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지금 반찬이 너무 좋다. 지금 누구네 집에 제사지 내니?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뭐 단순하게 그러니까 상차림이 좋으니까 자, 이렇게 눈치 없는 이야기를 좀 하죠. 음. 자, 이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사실 이 꿈을 꾸었는데 부자가는 천륜지가 아니라 꿈에 미리 좀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서술자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판소리였다면 이제 창자가 그랬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나요? 우리가 이 편집자적 논평은 좀 다른 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상황에 대한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술자의 이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갔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꿈 얘기가 좀 언급이 되는데 이 신봉사의 꿈 얘기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근데 네가 꿈에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더라. 너 참 귀하게 되더라. 너 높은데 뭐야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으려는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일단 이 자체를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일단 지금 맥락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해서 얘는 사라질 거라는 거잖아. 그치? 얘는 떠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있을 그 이별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청전의 제일 마지막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심청이가 뭐 황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왕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말을, 그러니까 즉 아주 뭐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을 이제 그 결말의 내용을 황후가 되는데 그 결말 자체를 좀 미리 암시했다. 이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의 이별 자체는 결국 심청이는 알고 아버지는 모르죠. 그런데 결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심청이도 모르고, 그쵸? 아직 아버지도 모르고, 그쵸? 자, 그래서 독자만 아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심청이는 당연히 그 꿈 참 좋네요라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니? 당연히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이별로, 자, 이별로 받아들이는 중이죠. 그러니 그 꿈이 참 좋네요라고 하는 것도 그저 단순히 그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뭐 둘러대는 말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심정이는 뭐 눈물이 나고 뭐 이런 정도의 표현. 그리고 이제는 자기 죽을 일을 생각하니 그렇게 뭐 정신이 아득해지는, 뭐 몸이 떨리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정리할 말은 없어 보이고요. 한번 넘어갈게요. 음.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식사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직 인사를 올리는 지점에서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러면서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당수의 제물로 몸을 팔려가고 있는 중이다. 참, 그렇게 조상의 제사를 지금 이렇게 끊게 되니 정말 너무나 슬픈 마음을 뭐 이기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얘기한다. 음.
솔직히 털어놓는다. 뭐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결국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좀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이제 이 인신공양 모티프가 좀 이제 연결되었다. 나타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여러 설화를 좀 이렇게 차용해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뭐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신청전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많은 이야기 속에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이 또한 이제 그것이 또 역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신공양 모티프가 좀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뭐 당연히 놀래는 장면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 아주 크게 놀래고 있고, 그 신봉사의 말을 좀 볼게요. 자, 말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서적으로 뭐 그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뭐 어려울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읽어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쵸? 네가 살고 내가 눈을 뜬다면 그게 마땅히 할 일이, 즉 내가 눈을 뜨면 그것은 마땅히 할 일이지만, 네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라, 마라 마라, 그건 하지 마라,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음. 내가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내가 무엇을 보려고 눈을 뜨겠느냐.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그건 뭐 아주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음. 자, 이제 그리고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사자성어는 하나씩 좀 가져가시고, 이제 사공지수라고 해가지고, 자, 이것도 뭐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자, 뭐 어휘풀이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놈의 팔자길래 내가 이렇게 사공지수까지 된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었고, 이제 여기서는 이 어떤 분노를 표현하는 그 대상이 좀 바뀝니다. 내 이놈 상놈들아 막 이러면서. 자, 당연히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니? 그 뱃사공한테 하는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사람을 사다가 제사하는 걸 어디 보았느냐, 막 이런 식의 말. 다 싫다, 막 이러면서 욕하죠,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는 이 뱃사공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적개심이 좀 드러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간단하게 좀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 탕임금 어지신 말씀, 즉 예전에 그 탕임금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용을 잠시 해놓았고요. 그 인용의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내 몸으로 그러니 내가 가서 대신 비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사를 인용했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내가 대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다 정도로.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 말이 꽤 길게 드러났죠. 그죠? 아버지 말이 거의 뭐 한 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그냥 뭐 단순하게 중요한 지점만 톡톡 보면서 왔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정말 순수하게 좀 읽어보시면 이게 의외로 좀 박자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박자감이 있었다. 즉, 어느 정도의 좀 운문체를 여기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즉 운문체의 성격을 여기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이게 뭐다? 바로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얘기한 것에 대한 그 춘향의 대답을 좀 보면 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할 수 없다. 저는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은 천명이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천명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이제 운명론적 사고가 드러나죠. 음. 하늘이 내린 운명으로 받아들이다. 하늘이 주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알겠죠?
이제 그러면서 뱃사공들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뱃사람들이 그걸 보고 체크만 할게요. 좀 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좀 딱하게 여기더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신봉사의 그 남은 어떤 뭐 인생을 생각해서 좀 살림을 꾸며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살림을 좀 꾸며주면 어떻겠냐. 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쌀 200석, 돈 300냥, 뭐 무명 300 이런 것들을 마을에 들여놓고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뱃사람들의 성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좀 어떻다? 이 사람들 좀 인정이 있다. 알겠지? 좀 동정심을 베풀고 있다. 자, 근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잘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뭐 300석 중에 얼마는 뭐 왜 양식으로 쓰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쓰고 뭐 이렇게 지금 당부를 좀 하거든. 그래서 뭐 인정이 있다, 동정심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처리가 좀 확실합니다. 일처리가 좀 확실하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 등장. 장승상 부인. 장승상 댁 부인. 자,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 장승상댁 부인은 이 사람은 간단하게 좀 알고 갈게. 뭐라고 해줘야 하냐면 이 심청이를 아주 아끼는 그냥 주변인입니다. 아끼는 주변인이고 뭐 대모라고도 하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소식을 다 듣고 이제 심소절을 불렀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이제 그렇게 둘이 또 대화를 나누는 지점이죠. 그래서 보면 뭐 일단 나는 너를 이렇게 자식처럼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처럼 알지 않았구나 뭐 이런 얘기. 나와 의논했다면 진작 내가 그 돈을 다 해주었을 텐데 이러면서 그 쌀 300석 다시 돌려주라.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나와 있는 거 뭐 간단하게 뭐 뭡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심청이에 대한 뭐 애정이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역시나 가지 말라고 지금 극구 반대하는 중이고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심소저가 하는 말을 보면 이제 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점에서는 유일하게 여기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자, 일단 그 남은 말들은 결국 이제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잘 보세요. 자, 일단 자기는 가야 한다라는 자신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그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 일단 먼저 부모를 위해 해드릴 거라면 이건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쌀 300석을 도로 지금 내주면 뱃사람들의 일이 그르치게 된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보면 이미 약속을 한 것을 다시 어기는 건 그건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 자기가 번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지금 번복하지 못하는 그 이유로 뭐다?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부모를 위해서 공을 들일 것이면 자식이 해야 되는 것이다. 명분 없는 재물을 바랄 수 없다. 맞죠? 자, 뭐 해서 뭐 다시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면 이제 이것과 동시에 이 심청이의 좀 성격이 잘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청이의 성격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먼저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캐릭터이고, 자, 그리고 또 뱃사람들의 일이 낭패가 된다, 뭐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즉 상대의 처지가 또 중요하죠. 즉 상대의 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늘 배려하는 인물이고, 자, 그리고 약속을 한번 하면 그걸 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의가 강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도 역시나 사자성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글 한 수를 남기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뭐 글은 다음 것 같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 음. 자, 내용 보시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한 꿈속이니 정에 끌려 어찌 굳이 눈물을 흘리랴마는 세간에 가장 애끓는 곳이 있으니 결국 이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다. 자,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내용 속에는 결국 뭐가 있는가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있죠, 뭐. 그쵸. 그래서 나는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이별을 앞둔 그 일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에 대한 답시를 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승상 부인의 그 시를 좀 보시면 이 남대없는 비바람이 결국 이렇게 밤에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이 날려서 문에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상 충분히 난데없는 비바람, 막 그것이 어두운 밤에 불어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심청이의 어떤 시련을 의미하게 되고, 자,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은 뭐 그냥 그대로 심청이겠죠. 그죠? 음. 자, 그러면서 인간의 귀양살이는 또 하늘이 정하셔서 이러거든. 이렇게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또 하늘이 정하셔서 또 역시나 이 운명론적 사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아비와 자식으로 하여금 정을 끊게 하는구나. 이제 마지막 줄로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것에 대한 슬픔으로 끝이 났죠. 그래서 이별을 앞둔 자의 이 서로 간의 슬픔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줄 보시면 이렇게 심소재가 그 글을 품에 안고 눈물로 이별하니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더라라고 해서 또 여기 뭐니 이게 판소리였다면 그 판소리 창자의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설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지점에 선생님을 줄여서 쓸게요. 즉 편집자적 논평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신봉사는 이제 끝까지 어떻게 해? 못 간다 못 간다 이러는 거 보이죠, 그죠? 체크만 해놓고. 자, 이제 마지막까지 심청이는 뭐 아버지 달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운명론적 사고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인사하고 이제 걸어가는 지점인데 그 내용 잘 보면 소리내어 울며 치맛끈을 졸라매고 치맛폭을 거듬거듬 안고 이런 행동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또 흐트러진 머리털은 두 귀 밑에 늘어져 있고 눈물은 옷깃을 적시고 있고 그렇게 엎어지며 자빠지며 또 붙들어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점 잘 보시면 여기에서 음, 뭐 행동 묘사라고 해도 좋고요. 뭐 상황 묘사라는 말 써도 좋고요. 음, 결국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묘사나 상황 묘사가 그냥 그대로 이 심청이의 뭐 슬픔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서 또 역시나 이 심청이가 하는 말을 좀 보면, 아무개네 크나가야, 뭐 이러면서, 너 이제 바느질 수놓기를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니? 뭐 이런 말. 혹시 놀던 거 생각나니? 뭐 이런 얘기. 아무개네 작은 아가야, 이러면서, 우리 이제 뭐 올해 7월 칠석밤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허사로구나. 언제나 다시 보랴 이런 서리를 잘 해석해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거잖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잘 있어라 뭐 이런 얘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뭐 혹시라도 이제 다시 만나기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죽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다시 볼 수 없겠지,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슬프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좀 볼게요. 자, 보면 그때 하느님이 아시던지 결국 이 어두침침한 구름이 자욱하며 또 청사는 찡그리는 듯도 하고 강물도 흐느끼는 듯하고 또 꽃은 시들어 제 빛을 잃은 듯하고 또 이 버들가지도 졸듯이 좀 늘어져 있고 복사꽃은 다정하여 슬픈 듯이 피어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뭐 단순히 배경 묘사지만 이 배경 묘사에는 충분히 이 자연물들이 의인화되어 있고 그것 또한 이제 이 감정이입의 방향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게 지금 심청이 지금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내가 어찌 돌아올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알겠죠? 다시 올 수 없을 듯하다. 이런 내용. 또 역시나 그 읽다 보면 이렇게 음, 내가 이걸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생각도 없고요. 원망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원망하지 않는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강머리에 다다르니 됐고 아, 이제 다만 얘들아, 요 문장만 볼게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돌아보고 두 걸음의 눈물을 흘리며 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좀 떼기 힘든 이제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다. 알겠지? 뭐 그런 정도 하시고 이제 배 타고 나가는 지점이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심청전 본문은 다 맞고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 내용과 관련하여서 생각보다 서사가 굉장히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다였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유한 좀 특유의 문제들 좀 다뤄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 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과 관련해서 그 말하기 방식과 좀 이제 연관 지어서 풀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 좀 다뤄보시면 이 심청전에서 이제 무엇이 포인트가 될지는 아마 느낌이 바로 올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니었습니다.